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자의 어떤 책 얘기 좀 잠깐 해보고 할까 싶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쓰죠. 경전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 경이란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배틀의 세로 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실인 거죠. 그래서 경자를 쓴다는 건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전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일단 유명해지는 계기 중에 하나는 그때서 정리를 아시죠? 그분이 정리한 책이 오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사서 오경 그럴 때 오경인데,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를 말합니다. 자, 이 책의 내용들 우리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책 중에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책은 시경이라는 책인데요. 왜 시경이라는 책을 재밌어하냐면, 물론 시경, 시 무슨 느낌 드세요? 이게 일종의 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시인데 정확하게 뭐가 있으냐면 주나라에 쭉 내려오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대중가요 가사집이에요. 요즘 노래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대에 이제 좋아했던 노래들 막 김광석 씨나 이런 사람 노래를 보면 가사가 정말 너무 아름답죠. 그 당시에도 뭐가 있었거냐면 대중가요 중에 한 3,000여 곡의 노래 중에 도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느끼는 305편 내 가사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시경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쯤 될까요? 그럼 5천만 애창곡? 이런 어떤 가사집? 이런 거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시경에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가장 유명한 귀절이 하나 있죠. 일각의 여삼추라는 귀절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각 그러면 이 각이 15분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일각 그러면 15분. 그런데 여삼추 그러면 3번의 가을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그 오지 않고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정말 너무 깊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로 너무나 그 당시 시대를 잘 담고 있기도 하지 우리한테 마음에 와닿는 이런 내용이죠. 또 이제 공자님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누구한테 논어겠죠. 근데 논어는 물론 논과 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과 어를 담고 있으니까 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듣는 논술 이럴 때 쓰는 건 논이니까 어떤 주제에 관해서 논했다는 얘기고요. 어라고 하는 건 공자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 책인 거죠. 논어의 글자 수는 12,700자 정도가 되는데요. 논어의 내용 중에 보통 논어는 우리가 20편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20편이라는 말의 뜻은 따로 그걸 막 정한 게 아니고요. 편이 시작하는 자리, 그래서 딱 그 자리에 9글자를 딴 겁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자리가 하기편이지. 하기편은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기시습지, 불력, 열호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하기시습지, 무지하게 많이 들은 말이지. 여기서 가져온 말이 학습입니다. 학, 배우고 그래서 시습 그러면 때때로 익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따온 말이 학습이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신 유명한 여기서 따서 이름을 지은 분도 계세요. 그분이 김시습이라는 분이세요. 이 편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진 가장 유명한 편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또 알려진 유명한 편이 위정편인데요. 그 위정편이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면 15세 지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은 말이죠. 근데 전 15살에 학문에 뜻을 두셨다는 뜻인데 이렇게 제가 딴지 걸 때는지 모르겠어요. 15살? 중입니다. 중. 무슨 느낌 딱 받으세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그 무서운 아이들일 때 학문에 뜻을 두셨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30의 이립이라고 해서 뜻을 세우셨고요. 40의 불혹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혹이니까 혹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뜻인데요. 제 경험을 되짚어보니까 무슨 느낌이 왔냐면 혹하지 아니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의 지천명, 하늘의 뜻을 하셨고 60의 이순, 귀가 순해졌다라고 하는데, 귀가 순해졌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을 들어도 노여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뉴스를 보시면서 시시때때 계속 화를 내시는 거 보면 공자님의 말씀이 전혀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저는 의심도 가끔 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70엔 종심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공자님은 70세까지 사셨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면 어쨌든 70까지는 살아야 되나 봐요. 유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잘 보면 70까지 사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70을 못 사신 분들이 계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율곡이 이래거나 또는 양면, 이런 분들은 70을 못 살았으니 어떻게 놓고 보면 공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위정편에 있는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랬다라기보단 이래야 한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한 번쯤은 좀 음미해 볼 대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논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절은 사실은 이 귀절이에요. 아는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알미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금까지도 제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 얘기, 이분의 책 얘기 잠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철학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공자 그러면 인과 예를 강조하신 분인데요. 공자란 분 자체가 워낙 예법에 능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예라는 게 뭐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말하면 힘들어 하시는데 힘들어 하실 거 없어요. 예라는 말은 어원 자체가 버릇이라는 말에서 옵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사실은 해서도 별로 안 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쓰죠. 어째 버릇이 없어. 그걸 결국은 공자적 표현으로 표현하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버릇인데 개인적인 버릇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저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식의 개인의 버릇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버릇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버릇을 예라고 하고 그 사회적 버릇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해진다라고 믿었던 분이 바로 공자였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님이 들어오셨다. 또는 선생님을 만났다. 우린 뭐 하죠? 인사합니다. 그럼 왜 인사하시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게 뭔데요? 버릇. 그건 다른 걸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관습 또는 관행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공자란 분이 사시던 그 시대, 춘추 시대인데 공자는 그 사회를 이렇게 진단하죠. 어떻게 진단하냐면 얘가 붕괴돼버린 사회가 됩니다. 그럼 얘가 붕괴됐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자, 예를 들어보십시다. 아버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저는 용돈을 타야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요. 그러면 마음에도 없이 형식을 지켰다. 이걸 허례라고 하시는 거고요. 또는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아들이 묻죠? 인사 안 하니? 이거 아침인데 또 해요? 라고 말하면 예가 없다. 무례하다라는. 그러니까 주나라 말에 그 사회적 혼란을 공자는 어떻게 진단했던 거냐면 예가 사라진 시대다. 그럼 결국은 사회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공자의 해답은 예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다. 그래서 주나라에 잘 지켜주던 예법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런 예 전문가요, 예 관이자. 그래서 예관에 가장 능통했던 사람이 공자라고 보면 좋겠고요. 공자의 나라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를 강조하는 나라가 된다는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